아침에 밥 맛있게 먹고 웃으며 출근하면 잘 사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침 하늘을 보며 출근하는 게 정말 다행인 겁니다.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별것 아닌 것처럼 무난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이렇게 우직하게 우둔하게 자기 일 하며 사는 게 그게 정말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인생이 안전하게 좋게 펼쳐집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약삭 빠르게 남들이 보기에 좀 싫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는 자기가 낼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그냥 까다로운 일은 남한테 쓱 떠넘기고 이러면 되게 잘 살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좀만 지나면요, 바보처럼 우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야삭 빠르게 영리하게 사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바젤 3 적용으로 저시용자부터 대출이 중단되어서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점점 사는 게 힘들어져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시절입니다. 월급이 줄어들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살아가는 삶이 점점 빡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부업도 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바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일에 대해서는 욕심과 야망을 가져야 되고요. 남이 거저 기회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험한 일, 불편한 일을 도맡아서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돈 벌 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외부에 홍보할 수도 있고요. 편하게 돈 벌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거고,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애쓰면 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빌런들이 창궐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재밌게 살겠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정신 바탕난 이들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웃나라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죽었듯이 한국에서도 정치인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만만해 보이고 웃어 보이면 이제 갑질한 놈들이 많은데요. 그런 놈들이 어쩌면 개인적인 복수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해야 되는데, 너무 공지로 내몰고 어떤 거 하나도 하지 못하게끔 정말로 아무것도 안 주니까는 정말로 벽에 내몰려가지고 막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막다른 상황에 내몰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금만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게 없는 사람들이 깜빵에 가는 것을 무료 구입소 가듯이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돈 벌고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죠. 참 씁쓸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50억을 해먹어도 깜빵 가서 한 5년 살고 10년 살고 오면 되니까 1년에 5억짜리 연봉 받는 거와 똑같다 생각하고 50억 해먹고 교도소에 10년 간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까? 참 개막장 시대가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너무 심한 거죠. 우리는요, 참 이런 엉망인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하죠. 대출 중단, 한도 축소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더욱더 지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바짝 엎드리고 지내야 됩니다. 아파트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2005년부터, 한국은 2023년부터 자영업한다고 대출 신청하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제 대출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빚 내고 무너지면요, 인생이 끝장입니다. 서울의 대출자의 소득 54%를 이자와 원금 상환하는데 쓴다고 하는데 참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월 22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참 어떻게 되려나 싶은 거죠. 앞으로 사람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더 힘들어지고요. 개인화되고요.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는요, 부자 되기보다 이상한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월급이 750만 원인데도 카드값을 못 내서 허덕인다, 이런 사람들의 뉴스가 우리 주변에 나올 정도라고 하니 말 다 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참 막막하죠.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7세까지 올린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참 화가 납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70세에도 일하는 걸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기득권들이 계속 사람들을 강제로 일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대도 안 시키고 계속 부려먹으려고 하는 저 기득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살시켜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썩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거리라도 뛰쳐나가야 될 판인데 안 그러니까 저들이 더 저러고 있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 삶을 지켜내는 게 과연 가능하긴 할까? 라는 걱정이 더더욱 듭니다.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놈들이 너무 많은 게 지금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코인이나 부동산의 주식에 눈이 뻘개서 사는 놈들이 여전히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구 해설가 하성일 씨도 100억 사기당하고 자살당했죠. 뭐 고인이 된 사람 얘기를 뭐 하긴 좀 하지만 너무 탐욕을 부렸던 거예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던 겁니다. 정도껏 살아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200만원 벌기도 어려운데 너무 욕심을 부린 탓에 참 그렇게 됐죠. 사상 최악의 경제 상황이 지금인데 뉴스 보도를 보면 별로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카드론 사용도 한계에 이르렀고 연체도 2조가 넘는다라는데 연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터질 수밖에 없는데 어쩌려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론 사용액이 사상 최대라는 건 이제 터질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인 거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력이 없으면요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든 잘 지낼 국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교만하게 굴지 않아야 되고 허파에 바람이 들지 않게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주변에 투기를 했다가 인생 망친 이들이 너무도 많죠. 나라가 사기꾼입니다. 금리 인하되면 한국에도 기준금리 인하되고 시중금리 낮아져서 괜찮아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요 함부로 부동산에 투기할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3년 뒤 4년 뒤에 자신의 경제력이 감당되는 범위 안에 싸게 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2024년 7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실생활에 집중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삶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까불고 다니다가요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조심하자 또 조심하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